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프롬프트를 조금만 더 수정을 할 텐데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는 그냥 작성 사례인가? 이렇게 쌍따옴표 없이 이렇게 작성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이렇게 나오고 싶었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례 이렇게 놓고 아래 이렇게 나오고 싶어. 이해되시죠?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시 넣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조절을 해보니까 사례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쌍따옴표로 만드시고 가로 여신 다음에 예시라고 수정해 보실게요. 얘를 다시 뭐라고요? 예시라고 수정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음과 같처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례를 출력할.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챗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바로 아래쪽에 작성하지 않고 선생님 왜 대각선 하위로 놓으시나요? 하시는데요. 이거는 W 그 다음에 상세 작성 지침이라는 의미고요. 번호도 이 아래쪽으로 내리면 지가 알아서 이거의 하위라는 것을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얘가 가장 큰 규격, 그 다음 규격,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넣으셔야 얘가 인식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엑셀을 쓰시면 얘를 위아래로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체는 평서문체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저는 문장체 쌍점 놓고 평서문체 이렇게 만들면 이것만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수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시게 되면 여기만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여기만 뭐라고요?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수정하면 되거든. 여기만 해당한 부분들은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냥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붙이시면은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색상은 붙지 않아요. 어차피 색상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수정하실 때 여러분들 좀 더 작성이 하실 때 좀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저만의 2년 동안 갈아놓은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작성, 제가 온갖 방법에 해당 강의 들어봤는데도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작성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 더 좋은 작성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챗봇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봇입니다. 챗봇은 어떻게 만드느냐? 왼쪽에 가셔서 아래쪽에 가시지 말고, 잠깐 헷갈립니다. 탐색으로 가실게요. 여기 가시면 탐색하기로 가실게요. 자, 탐색하기로 가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만들기라고 나오실 겁니다.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만들기라고 누르시면 얘가 만들기, 그 다음 여기는 구성 이렇게 나오시는데 구성에서 진행할 거예요. 구성에서. 그 다음에 GPT 이름을 작성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 개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접속하고 계시니까 나만의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만 알만한 문구를 하나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문구를 하나 넣으시고 제가 간략 보고서 측정부라 그러니까 보고서 전략 보고서라 할게요. 요약 보고서 작성 챗봇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냥 내용으로 넣으세요. 여러분들만 아실 만한 내용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것처럼 공유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을 만약에 제가 측정 불확도라고 친 게 있고, 제목 자체를 측정 불확도라고 친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목 검색을 할 때, 측정 불확도 이걸로 검색하면 이건 안 나옵니다, 얘는 안 나와. 하나하나까지가 다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만드실 때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측정 띄고 불확도 하면 얘는 안 나옵니다. 얘 제목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여기다가 영문을 넣으면 영문 검색이 되고요. 영문이 안 나오면 영문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조금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에 대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지침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지침.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프롬프트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는 내용은 8,000자 정도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8,000자. 그래서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메모장으로 넣은 거 기억나실까요? 그 메모장의 결과를 아래쪽에 있는 지식 파일에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지식 파일에다가 업로드를 하는데, 대신에 여기 안쪽에다가는 뭘 넣느냐면 지식 파일에 업로드된 지침을 준수해라.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셔야지만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지침에 못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파일로 만드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설명은 그다지 넘어가고 지침에다가 할게요. 지침에다가 제가 수정한 거 다시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쭉 카피를 뜨고 다시 위에까지 컨트롤 C 하시고 챗GPT 지침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얘는 이미지로 붙지 않고 그냥 타이핑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작성하시면 돼요. 위에 제가 위에를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를 빼먹었네. 제가 여기를 빼먹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다시 쭉 해서 컨트롤 C 다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메뉴의 역할부터 들어가는지 결론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대화 스타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파일 업로드는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업로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권장 모델이 나오는데 보통은 GPT-4 옴니나 GPT-5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측정 불확도까지 정말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팅킹을 순서 기본으로 설정하시는데 그건 GPT-5 정도로 선택할게요. GPT-5.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캔버스는 빼주셔야 돼요. 여기나 캔버스는 빼주십시오. 저는 이 작업은 아직 못 해봤어요. 이 작업은 아직은 제가 요거는 실습 경험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추후에 조금 요거 배우는 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만들기라고 나와요. 오른쪽에 가시면 뭐라고요? 만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딱 누르시면 공유할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액세스가 나오실 거예요. 액세스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대한 사람들만 할 거냐,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할 거냐, 이거는 팀 버전이 있는 사람들, 팀에 있는 사람들만 쓸 거냐, 요거는 GPT 스토어에서 모두 볼 수 있게끔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링크가 있다고 했는데 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만 쓰든지 아니면 팀 혹은 GPT 스토어만 이렇게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전체 그냥 초대한 사람 나만 쓸 거고요.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놓고요. 얘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한데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얘를 끄시고 다시 한번 빠져나갈게요. 얘를 빠져나가시고 GPT를 다시 보겠습니다. GPT스라고 하는데요. 자, 탐색하기로 다시 가실게요. 다시 한번요. 탐색하기로 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내 GPT, 다시 한번요. 내 GPT를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선택되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들, 저 이거 그 안에 왜 안 들어갔나요? 하시는데요. 이건 만들잖아요? 한 달 만에 메뉴가 바뀌어. 맨날 카피 떠야 돼. 힘들어요, 힘들어. 만들었고, 야호! 만들어오면 이미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 가고 막 그래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교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엑셀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건 처음 봤어. 추석 전하고 추석 후가 달라. 힘듭니다. 힘들어. 예,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챗봇이라고 나오실 거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얘를 누르시면 GPT가 삭제돼요. 얘는 복구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복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눌러보죠. 눌러보시는데 선생님 여기 아이콘이 나오네요. 아이콘은 제가 조금 이따 생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약 보고서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시험 성적서를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시험 성적서를 넣고 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자, GPT 제공용에 가셔서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쭉 가시게 되면 GPT 실습이라고 나오실 거고요. 참고적으로 아래 한글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다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 되고 이거 넣어야 되고 해요. 그냥 PDF로 바꿔서 넣으세요. 그게 더 빨라.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속 뒤집어져. 시간이 더 걸려. 그냥 PDF 바꿔서 넣는 게 더 속 편해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 측정 불확도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 성적서 샘플. 다시 한번요. 시험 성적서 샘플인데 이번에는 제가 KCL 여기 나오는 MBR 다서 MBR 물성 정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R 물성 정보를 한번 넣으실 건데 물성 정보 보시게 되면 딸랑 이거야. 그쵸? 딸랑 요거 정보를 가지고 과연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 다시 해보라고? 과연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버전은 압축한 걸로 넣으셔야 돼요. 아니신 분들은 우리는 이 PDF를 그냥 넣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PDF를 그냥 넣으시거나 압축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을 한번 넣으시고 얘를 가지고 그냥 실행이라고만 한번 해볼게요. 압축 파일이 되신 분들은 업로드 하시고 그냥 실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라고 하면은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챗봇은 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제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건수만 파악이 될 뿐이고요. 만족도 평가나 그 정도만 보지 나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이미지로 올리셔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넣으면은 품질이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시험 성적서 정보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온갖 방법 뒤져서 한 거예요. 뒤져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건데 이건 조금 그렇다.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이 시험 성적서는 좀 그렇고 KTC 거 한번 잠깐 볼까요? KTC 거. 잠깐만 볼게요. 업로드 하는 도중에 KTC 거 보니까 여기도 볼 거 별로 없네.
이 정도만 나오네요. 이 정도. 이 정도만 나오고 있네요. 결과는 뭐야? 야, 결과 어디 갔어? 결과 여기 밑에 있네요. 결과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시면 업로드가 됐어요. KCL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L 거 단 한 장짜리 몇 개 안 되는 표를 가지고 만드는데 키워드 뽑아.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키워드 뽑고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는 뽑고 경도 내용들 놓고 성과 분석, 정량적인, 정성적인 그리고 결론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나오고 있네요. 주요 내용에서 조금 아쉬운 게 예시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붙은 것 같아요. 예시 부분은 사용자의 예시는 제대로 조금 현재 출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성과 분석이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서 딸랑 그거 하나 놓고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된다. 정량, 정성.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량, 정성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평가 결과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책본 만드는 기본 책본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그러면 수정하는 방법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챗봇에서 진행하실 건데, 탐색하기, 왼쪽에 탐색하기, 내 GPT로 들어갈게요. 네, GPT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수정을 할 건데 여기서 해당되는 GPT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으라니까 왜 예시를 안 들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봐, 반드시 여기다가 뭐라고요? 반드시 제발 반드시 제발 이런 문구를 넣으면 조금 더 작성을 해줍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위에 상단에 가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동그라미 부분 한번 누르시고 달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거에 맞는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줘요. 얘가 여기에 맞게끔 적당한 아이콘을 만들어주는데 이 아이콘의 이미지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다운로드는 네모난 박스 결과치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이 안에 있는 파일 업로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파일 업로드에는 여러 가지 총 10개까지 업로드가 됩니다. 양이 많으면 압축해서 올리시면 돼요. 다시 압축해서 올리시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동일한 것을 묶어서 올리세요. 동일한 내용들이 있다면 얘를 해당된 PDF 하나로 묶어서 올리시는 게 용량이나 내용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일 업로드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한글 폰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글 폰트 하나 올린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 두 번째, 보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보안이라는 것을 또 올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8개 정도밖에 못 올린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8개 정도. 왜냐하면 한글 폰트 보안도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첨부한 파일이 계속 수정을 했어. 내가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할 거야. 그런데 기존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 그 지금은 없앨 수 있어요. 없애시고 파일명을 바꿔야 돼요. 다시 파일명을 조금 바꿔서 다시 올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신규 정보로 인식을 해요. 똑같은 파일명으로 인식을 하면 그 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학습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제 경험상 이 안에 있는 것을 한 30번 이상 수정하잖아요. 이 안에 내용들을 막 30번, 40번 수정을 하면 얘가 점점 멍청해집니다. 얘가 점점 말을 안 들어. 왜냐면 기존에 있는 학습 결과를 가지고 점점 멍청해져. 마음에 안 든다. 한 3, 4번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과감하게 지우고 다시 만드셔서 진행하십시오. 그냥.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계속 이거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드시고 공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챗봇을 만드셔서 회사 내에 공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하는 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만들었냐? 좀 알려줘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오, 알았어. 그 만들고,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감사한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스는, 알려주면 안 돼. 다시 뭐라고요? 알려주면 안 돼. 자기의 소스가 털리는 거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출력 결과를 조정할 수 있어요. 출력 결과에 맨 마지막에 이 작성자는 누구다?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고마워해라! 이렇게 작성을 하시든지, 만약에 밑에 또 쓰는 거야. 나 퇴사하면 이거 지워버릴 거야. 나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압박을 가하시라고. 다시 말하고요. 압박을 좀 가하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내가 만든 거야. 고마워해.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멘트가 계속 나오게끔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좀 올려볼게요. 자, 구성을 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신 거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작성자를 출연하게끔 만들게요. 다시 뭐라고요? 작성자를 앞에다가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맨 마지막에 들어가셔서, 맨 마지막에 가셔서 모든 결과가 출력되면,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결과가 출력되면 아래에 문구를 출력한다. 그리고 대각선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해되시겠죠? 여기다 바로 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래에 문구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요 대각선 하나 넣을까요? 자, 쌍따옴표 작성자 사경환. 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제 이메일 주소를 그냥 넣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여담이에요. 감사해라. 다시 뭐라고요? 감사해라.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얘를 무조건 출력하게끔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챗봇이 잘 쓰셨으면 우리 강아지 밥 사주게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후원번호 알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클릭하면 그 뱅크까지 이동되게끔 만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합니다. 자, 아무튼 컨트롤 C 하시고 챗봇 맨 아래에다가 Shift 엔터 치시고요. 붙여요. Shift 엔터를 치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진행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까먹었네요. 제발 좀 출력하라 그럴게요. 반드시 제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작성해 주세요. 자, GPT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아이콘이 안 나온다. 아이콘이 안 나오시면 F5로 한번 다시 새로 고침을 할게요. 그래도 안 나온다. 야, 아이콘 어디 갔어? 다시 볼게요. 내 GPT 들어갈게요. 업데이트 안 한 거야, 설마? 설마 업데이트 안 한 거야, 나? 그럼 다시 작성해야 돼? 이봐. 다시요, GPT 탐색.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생성할게요. 아래쪽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안 시켰네요, 제가. 안쪽의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안 시켰네요. 저는 얘를 그냥 전체를 다 카피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할게요.
데이터 분석 요약과부터 감사해라. 네. 이미지 얼른 나와라. 역시 제가 회사에서 쓴 속도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역시. 저는 1기가짜리 써요. 인터넷. 저 혼자서 그냥 2기가짜리 쓰는데 훨씬 더 빠르긴 하네요. 1기가짜리를 쓰는 게. 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처럼 아이콘이 반영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PT 보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파일을 아무거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성적서 중에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KCL 파라스라고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다 KCL 파라스라고 해서 제가 이미지로 뜬 게 있어요. 얘를 집어넣고 이건 뭐야? 다시 넣을게요. 이거 말고 제가 어디였어? 뭐라요? 네, 파라스. KCL 파라스만 놓고 실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라스 요 정보만 넣고 실행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글을 쓰게 될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 요거와 관련 키워드, 주요 내용, 의뢰자는 어떻게 되고 내용들은 뭐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네요. 예를 들어 어디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과 부분, 결론 부분 이렇게 해당되는 문구가 동일하게 계속 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챗봇까지 해당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더 정리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챗봇으로 상담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상담을 하실 수도 있어서 상담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위에 문구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구를 넣을 건데 친근감 형성을 위한 문구를 넣을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친근감 형성. 그러시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겁니다. 문구를 넣는 건데 이걸 우리는 라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라고요? 라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간 혹은 사용자들 간의 원만한 친근감 형성을 위한 라포 문구 5줄, 마지막에 격려 문구를 위한 3줄 작성해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심리 상담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문구예요. 얘를 라포 문구라고 합니다. 그냥 라포 문구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강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라 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 되는 문구들이 나와요. 정말 그러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 저와 함께 문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성하느냐? 요청사항 바로 제목 만들기 이전에 진행할 거예요. 제목 만들기 이전에 한 3칸 정도를 더 삽입을 할게요. 3칸 정도를 삽입하게 되는데, 자, 사용자와의 친밀감, 강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 전문
상담가 시각에서의 라포 문구를 작성한다. 라포 문구는 내용은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5줄 정도 먼저 작성한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 모든 출력 결과가 출력되면 요거 위에다가 3칸 정도 삽입을 넣으신 다음에 보고서 완료 후, 다시 뭐라고요? 보고서 완료 후 고객 사용자 라포 형성 격려의 문구를 3줄 정도 작성한다. 격려 혹은 여러분들이 챗봇이라면 우리 회사에 대한 재방문 의향 이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얘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얘를 카피하셔서 컨트롤 C 챗 GPT에 탐색하기 여기서 내 GPT 여기서 수정하기 들어갈게요. 여기서 수정하기로 들어갈게요. GPT 탐색. 그리고 저는 이름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워야 돼서 테스트라고 바꿀게요. 이 부분을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대화 스타터는 뭔가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표준 문서 작성, 그러니까 필요한 문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데 실행이라고 제가 그냥 넣어볼게요. 다시 뭐라고요? 실행이라고 딱 하시게 되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에 GPT 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나와요. 주요 문구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함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자료를 다른 거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JPG로 되어 있는 짧은 거 넣어볼게요. 관통 슬리브라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나오시는 관통 슬리브 정보를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네, 시간 관계상 요거 넣어볼게요. 관통 슬리브를 넣고 제가 여기다가 실행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행이라고 넣어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처음에 문구가 제대로 아마 라포 형성 문구가 나올 거예요. 얘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인식률이 좀 떨어져서 수동으로 인식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식은 하네요.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뭐뭐뭐입니다. 멋지십니다. 이처럼 라포 형성이 나오고요. 결과치가 나온 뒤에 결과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앞으로도 얻길 바랍니다. 늘 안전하게 하세요. 격려의 문구로 나오고 다음과 같이럼 글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라는 문구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다시 한번 해보고요. 라포라는 문구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상담 챗봇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챗봇을 만들고 수정하고 고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시험 성적서 챗봇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요 이메일만, 요거 나와 있는 것만 넣어보고, 두 번째로는 측정 불확도뿐만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떠볼 거예요. 한꺼번에 다 넣고 보고서의 품질이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만든 챗봇 측정 불확도 혹은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가시게 되면 탐색하기 여기에서 사경환 그리고 측정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경환 검색하시고 측정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측정이라는 것까지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경환 측정 불확도 코러스 기반의 보고서라고 아마 나오실 겁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만족도 평가 나오면 별 5개 부탁드려요. 개그가 전혀 안 먹히고 있는데 계속 부탁 좀 드려요. 부탁 좀. 네. 자, 채팅 시작합니다. 근데 어차피 제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은 별로 이게 의미 없어요. 해당 부분 안 올라가더라고. 개인 버전 쓰시는 분들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JPG로 되어 있는 관통 슬리브만 넣을게요. 이번에 나오는 뭐라고요? 관통 슬리브만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코러스 보고서 작성. 다시 뭐라고? Shift 엔터로, 코러스 보고서 작성. 이렇게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발송해보죠. 엔터 쳐서 발송을 해볼게요. 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실 겁니다. 선생님이 만든 모든 챗봇을 그냥 하나로 만들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얘를 결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얘가 인식이 잘 안 돼요. 얘는 교육 담당자고, 어떤 데는 교육 설계고, 이거는 뭐 분석이고, 얘를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원하게끔 맞춤형 챗봇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보죠. 그러면 확인이 되고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개요, 측정 대상과 조건들, 용어에 대한 설명, 표준 항목과 기준,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자른 거죠. 다시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출력해. 다시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출력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기는데, 아까도 좀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한꺼번에 얘를 실행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안 돼요. 얘가 하는 건 안 되고. 두 번째, 제가 자동으로 넘기게끔 해봤는데 자동은 잘 안 넘어갑니다. 얘가 아마 자동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 챗GPT 서버가 아마 터질 거예요. 계속 제가 사람들 무제한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얘가 아마 서버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의 섹션별로 뭐라고 나오는지 몰라.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PT-5 오토인데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건너뛰기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그럼 발생 요인들을 얘네들이 뽑아내는데, 발생 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확도 요인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A형 평가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형 평가 나오게끔 만들었고, 확장 불확도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결과치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1번. 다음을 실행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서 딸랑 하나 넣고 이렇게까지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와, 이거는 대단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인자가 2일 경우 직접 계산하는 경우 제가 해당한 부분을 2개로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측정 결과의 해석, 그 다음에 대응 방법,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 분석 결과에 대한 실무시 방법, 향후 개선 방법, 이런 것들이 부족하시면 얘를 더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이것들이 부족하시면 뭐라고요? 야, 이거에 대해서 더 해줘. 야, 이거 더 부족해. 이거에 대해서 더. 야.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렇게 알려줘요.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정말로 컨설팅급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완전히 초전문가 컨설팅은 아니고 한 대리급의 수준에 필요한 컨설팅 보고서는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와, 야, 이거는 대리급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 의견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대중적 관점 보겠습니다. 대중적 관점을 보시면 쉽게 설명하면 뭐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결과는 뭐다? 이거는 부분의 신뢰성 부분이다.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성적서만 가지고도 이 정도 나온다. 이게 한 대략적으로 1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0페이지의 보고서를 단 10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편집 시간은 별도로 줘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만약에 비즈니스 전략을 뽑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진행하는 거죠. 비즈니스 전략을 전략 보고서, 수학 분석, 패스텔 분석, 그런 부분들 또 요청을 하시면 돼. 자료 놓고 그때부터 또 작업을 하시면 비즈니스 전략을 또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특허 정보까지 넣은 거 가지고 한번 넣어보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넣을 거는 GPT 측정 불합도 안쪽에 보시면 특허라고 있으세요. 여기 가서 뭐라고요? 특허라고 있으실 텐데 요게 하나의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해당되는 부분이 한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키프리스 보시게 되면 제가 실제로 특허 정보를 가지고 얘를 수집한 정보입니다. 요 수집하는데, 요거는 제가 맞는 프로그램에 넣고 하면 얘 바로 수집돼요. 얘는 번호 해당되는 특허 번호만 넣으시면 바로 수집이 되게끔 제가 구성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목 금요일에 특허성 분석, 기술가치 평가 분석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요거를 3개를 한꺼번에 때려 넣을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실제로 엑셀의 정보, 그 다음에 특허 정보들이에요. 얘는 해당되는 특허와 관련된 측정 불합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얘를 집어넣고 이 3개가 하나의 특허야 라고 할게요. 하나의 자료 할게요. 이 자료는 모두 한 개의 자료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코러스 보고서 작성해라. 다시 뭐라고요? 코러스 보고서 작성이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셨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이 파일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눌러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엑셀의 정보를 가지고도 이해합니다. 엑셀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PDF 정보를 가져와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얘를 가지고 특허의 보본 내용을 가지고 측정 기반 보고서 만들어지는데
관통 슬라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이봐! 정신 안 차려?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그 자료 아니야. 얘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이거와 혼란스럽게 진행하지 않아요. 에라이, 다시 할게요. 이럴 때는 그냥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올리셔서 진행할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통합하여 코러스 보고서 쓰라고 할게요. 네, 이 자료를 통합하여 코러스 보고서 작성이라고 요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술 표준어 부분을 놓고 보고서 부분을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기법은 평서 문체 섹션별로 할게요. 이런 문구가 나오시면 평서 문체 섹션별로 진행을 하겠다 요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죠. 코러스 기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험 성적서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 측정 대상은 다음과 같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용어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보게 돼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첨부한 파일로 보라고! 야! 첨부 파일로 분석하라고! 체포실에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해당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아니, 이거 말고, 야, 특허하고 이걸로 하라니까, 야! 이봐! 내가 지금 올린 걸로만. 제가 지침을 올린 걸로 얘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침을 올린 거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하라니까, 야, 이거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되네요. 이제. 그래서 챗봇이 좀 멍청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측정 불확도 결과치들이 좀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나 그런 거 들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사항이나 내용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챗봇 보시면 어때요? 자꾸 멍청한 짓을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계속적으로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 시험 성적서 부분 설명 좀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차트를 한번 그려봐 드릴 건데요. 차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차 막대 부분, 그 다음에 측정 불확도와 관련된 막대 차트를 그리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좀 쉬워. 그리고 다시 해야지. 새로운 채팅.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차트를 하나 그려내실 것 같은데요. 차트는 측정 불확도와 관련된 부분의 차트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 안쪽에 들어가시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차트라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여기 가시면 차트 제공용 안쪽에 요 아래쪽에 있는 거나 측정 불확도에 있는 차트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시면 측정 불확도 안에 있는 차트로 할게요. 측정 불확도 안에 차트로 진행할 건데 저는 13번, 그 다음에 21번, 그리고 31번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T 분포표, Z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쓰지 않을 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21번, 그 다음에 31번을 사용할 거고요. 한글 폰트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5차 불확도 차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불확도 5차 한개, 다시요. 불확도 5차 한개라고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워크시트 잘 찾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넣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자료를 놓고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야. 그러고 나서 새롭게 요거 집어넣고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려봐라 라고 진행을 하실 텐데 단위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거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텍스트의 거리는 한 개일 경우는 0.03 거리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얘가 갑자기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얘가 엉뚱하게 이상한 데 가 있으니까 텍스트 거리는 0.03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챗 GPT에다가 자료를 넣을 건데 13번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뭐라고요? 13번 자료 있으실까요? 요거를 그대로 올립니다. 요거를 그대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가시면 뭐라고요? 한글 폰트인 남산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남산을 그대로 올립니다. 남산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엑셀에서 불확도 오차 한 개, 가서 불확도 오차 한 개짜리에서 검체 기존 요거 넣을게요. 요거를 카피 뜨시고 그 다음에 챗 GPT에다가 붙여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붙였으면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드래그 하라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쭉 드래그를 하시면 오른쪽에 얘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지우셔야 돼. 해당되는 부분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Shift 엔터로 첨부한 코드 실행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텍스트 거리는 0.003 다시 텍스트 거리는 뭐라고요? 0.003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03이라고 딱 하시게 되면 얘가 문서를 읽고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파일성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아마 해당되는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 얘가 아마 화면상에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는 화면상에 무조건 출력하라 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이게 출연이 돼야 되는데 차트가 화면상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화면상에 출력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차트를 화면상에 출력. 제가 이거를 몇 번이고 하라고 요청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얘가 말을 좀 잘 안 들어서 차트를 화면상에 출력하시게 되면 얘가 실제로 입력한 자료를 얘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려내게 되는데 거리가 0.03으로 되어 있네요. 0.03을 놓고 불확도 막대 차트를 화면상에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화면상에 출력하는 거 보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화면상의 결과치가 아마 나올 거예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화면상에 차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실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차트가 아마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평균의 값과 T분포, 그 다음에 K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처럼 범위를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가 알아서 상한값, 하한값의 범위를 계산을 하고요. 거기 있는 K값이나 내용들을, 범위, 내용들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잘 나오고 계실까요? 네. 그러면 다른 데이터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변경 데이터를 넣을게요. 이번에는 변경 데이터를 카피하시고 붙이신 다음에 이거 이미지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이 데이터로 실행하고 반드시 차트를 화면 출력, 반드시 차트를 화면 출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시켰는데도 얘가 잘 안 돼요. 이 코드 안쪽에 보시면 제가 강제로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무조건 방법을, 차트를 무조건 출력한다. 맨 마지막에 가서도 해당되는 부분을 무조건 출력한다 라고 반드시 했는데도 화면 출력이 잘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차트를 아마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범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출력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자료는 한계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다시 자료가 뭐라고요?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거와 비교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규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맞는 규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규격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규격값을 넣을 건데 제가 규격값은 하한값은 22.4라고 넣을게요. 다죠? 규격값이다. 규격은 하한 22.40. 그 다음에 상한은 몇 점으로 넣어볼까? 24로 넣어볼게요. 뭐라고요? 24. 상한 24.00이고 점선으로 초록색으로 표기해라. 네,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점선으로 하고 초록색으로 해라.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규격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줘 라고 요청해 볼게요. 자, 결과치를 보시면 얘가 아마 초록색 직선이 아마 나올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초록색, 얘가 직선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직선이 얘가 나오실 거고 해당되는 상한값, 하한값의 값을 표기하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값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다시 뭐라고요? 이 결과 규격 정보까지 포함한 측정 불합도 설명해 주세요. 자, 측정 불합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예시를 보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상한값, 하한값 안쪽에 T분포와 포드 K를 포함한 결과 해당되는 결과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근접한다. 종합적인 판독은 규격에 만족한다 라고 나오네요. 다시 뭐라고요?
규격에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적합 판정으로 볼 수 있는데 충분하게 될 수 있고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상한값을 23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상한값을 다시 뭐라고요? 23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규격값입니다. 규격 범위 하한 22.40 상한 23.00으로 하여 차트 생성하라. 자, 규격선 오른쪽에 규격선에 해당 값을 표기해라. 규격선에 해당 값을 표기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값을 표기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 값을 표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다음과 같이럼 표기하게 될 겁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텍스 거리가 0.03이 아니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텍스 거리를 0.03으로 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 그렇다 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뭐라고요? 이걸 측정 불확도 측면에서 에서 살펴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만 진행하는 거와 통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도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계 요약은 놓고 평균값, 중심값이 이미 벗어났다. 불확도의 요인, 평균의 위치, 상한값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요? 규격을 만족하지 않고 경계를 초과한 상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능성 초과한다, 경계가 불일치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차트를 생성하고 규격을 한 번 더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컨설팅 보고서 만들어줘. 그러면 컨설팅 보고서가 작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는 한 개의 데이터 셋 컬럼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럼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차트가 이것도 괜찮은데 얘를 회전을 돌려서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를 뭐라고요? 회전을 돌려서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차트를 해당되는 X와 Y를 교차하시면 돼요. 반대로 돌려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 차트를 X, Y를 서로 교차 변경하라. 그래서 X, Y를 교차 변경하라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즉 90도로 돌리라. 이거 한번 보시면 얘가 아마 그렇게 되면 지가 알아서 변경할 거예요. 얘를 알아서 X와 Y를 바꿔서 다시 그려낼 겁니다. X, Y를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네. X, Y를 교차해라. 하면 얼른 나와라. 이봐, 얼른 나와. 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떨어지니까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여기 한번 떨어지니까 좀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 다음과 같이럼 바꿔서 쓰실 수도 있다. 네, 교차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격인 경우는 규격의 범위를 뭐 다른 색상으로 뿌리거나 규격 안쪽만 뭐 노란색으로 뿌려줘.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규격 내부만 노란색으로 뿌려줘. 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방법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한 개만 그릴 때, 한 개만 컬럼으로 그릴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 없으시면 15분 정도 쉬시고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는 두 가지 집단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 가지 집단을 넣어서 해석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